오늘은 새로운 야침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가 영상에 맨날 가지고 나오는 야침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마운트 리버의 와이드 코트. 뭐 그거 하나 잘 사서 한 3년째 쭉 써오고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세 번째 코트였거든요. 근데 별로 불편한 것도 없었고 사실은 그 이상 가는 코트를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살짝 불편한 게 있어요. 정말 살짝 불편한 게 뭐였냐면 폭은 마음에 들어요. 폭은 뭐 그거 이상 더 큰 코트를 찾지는 못했으니까 72cm면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보통 시중에 나온 게 뭐 한 64, 62, 뭐 6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 코트를 사용할 때 기준은요, 길이가 아니고 폭이었어요. 그래서 폭을 가장 넓은 걸 찾다 보니까 와이드 코트, 마운트 리버의 와이드 코트를 찾았는데 이제 이게 길이가 19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키가 180이니까 190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자면 이게 사람의 발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잖아요. 약간. 그래서 옆으로 잘 때라든지 할 때 이 발이 이 약간 야침 밖으로 삐져나가거나 아니면 위로 너무 올라가다 자다 보면 이 베개가 밑으로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그게 살짝은 좀 불만족이었거든요. 좀 더 길어도 되지 않나 싶었는데 거의 3년 만에 제가 와이드 코트를 산 지가 3년이 넘었고 출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일찍 했을 거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새 코트가 뭐 클릭 코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운트 리버에서 출시를 했었는데 길이가 다 190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뭐 한 170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190 정도 되는 코트에서 자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여성분들도 아무 문제 없고 아이들도 문제 없는데 이제 보통 키 크신 남성들 그리고 덩치가 좀 있는 남성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코트에서 잠을 자는 게 좀 불편해요. 실제적으로 불편한 게 폭이 너무 좁으면 이 코트의 양쪽 사이드 폴에 어깨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결려요. 밤에 자다 보면. 그래서 돌아서 자고 좀 뒤척이면서 자야 되는데 사실 마운트 리버는 그건 해결을 했어요. 폭이 70이 이나 되니까 사람의 사실 이 어깨가 거의 건장한 남자도 68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차렷 자세로 자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자잖아요. 팔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걸려서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근데 72 정도가 되면 그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요. 물론 팔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 70이라. 그래서 최근에 마운트 리버에서 좀 더 큰 놈이 나왔어요. 좀 더 큰 놈. 컬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이 협찬을 받은 거는 요런 컬러의 스킨입니다. 기존에 제가 쓰던 거하고 똑같아요. 로봇 다리 모양, 여기 이제 펼쳐지는 거 아시죠? 이렇게 펼쳐지는 로봇 다리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도 다 똑같고요. 전부 똑같은데 길이만 그냥 길어졌어요. 근데 하나 차이가 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 차이가 있긴 있어요. 얘가 원래 제가 쓰던 거는 이 다리가 총 4개였거든요. 근데 얘는 다리가 이제 하나 더 늘었습니다. 총 5개의 다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결합을 해줘야 됩니다. 워낙 많이 썼고 자주 쓰니까 얘는 거의 뭐 제 분신처럼 눈 감고도 조립을 할 수 있는 경지예요. 약간 차이가 있다면 제가 쓰는 거하고 약간의 차이는 얘는 처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돌리는 레버, 이거 특허받은 뭐 이런 결합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뻑뻑해요. 몇 번 더 쓰면 약간의 유격이 생겨가지고 좀 더 편해지는데 지금은 조금 뻑뻑해요. 확실히 뻑뻑한 게 느껴집니다. 제 거는 3년 정도 쓰니까 이게 늘어났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게 조립할 때 되게 편했는데 얘는 뻑뻑하네요. 거의 뻑뻑해요. 최초에 한 번만 입었죠. 자, 요령은요, 이 로봇 다리를 만들어주면서 다리까지 다 펴요. 그 다음에 한쪽만 잠궈줘요. 한쪽만. 나머지는 결합하면서 잠궈줄 겁니다. 이렇게 다 준비를 다 합니다.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 더 남아있어요. 다리가 총 5개라 그랬죠.
한쪽만 잠궈주면 돼요. 이거 방향은 똑같으니까 양쪽 중에 아무 쪽이나 그냥 잠그면 됩니다. 한쪽은 잠그고 한쪽은 열어놔야 돼요. 이게 레버를 돌리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홀이 들어 있습니다. 아, 이게 처음에 찍찍이가 들어 있었네요. 찍찍이가 들어 있는 거를 몰랐습니다. 제가 원래 쓰는 것도 있었겠죠. 보자. 근데 찍찍이를 굳이 이렇게 안 해놔도 될 것 같아요. 안 쓸 겁니다. 그냥 따로 빼놓고요. 그냥 육안상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지금 2m란 말이에요. 이만큼이.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2m인지는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2m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마디가 50cm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안에 뭐 이런 부속도 있네요. 레버가 헐거워졌을 때 쪼는 이런 부속들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스킨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스킨은 가방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스킨이 들어있어요. 가방의 크기도 뭐 기존에 제가 썼던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결합하는 방식은 요거는 좀 순서가 있거든요. 한쪽은 막혀 있어요. 아, 이걸 끼우니까 좀 길어졌다는 느낌이 나네. 뭔가 한 칸 더 있는 느낌. 아, 확실히 길어졌네. 옛날에는 그냥 두 손으로 잡고 쭉 넣으면 그냥 이렇게 끝까지 한 방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얘는 중간에 한번 잡아줘야 됩니다. 제 팔에 좌우로 벌렸을 때 그 길이보다 얘가 훨씬 더 기니까 한번. 그리고 뒤에 보면 요 밴드 있잖아요. 이 밴드가 뭐 이건 원래 있던 거예요. 이런 밴드들도 용도가 뭐냐 그러면 이제 위에다가 매트 깔잖아요. 그 매트 빠지지 말라고 고정하는 그 밴드도 또 똑같이 들어가 있네요. 자, 하나 끼우고 지금 여기 보면 위쪽에 이렇게 스트랩이 이렇게 요만큼 튀어나온 데가 있거든요. 여기가 삽입하는 부분입니다. 아, 이게 조립할 때 몰랐는데 확실히 끼워 보니까 알겠어요. 끼워 보니까 길어졌어요. 카메라에도 한눈에 들어오나요? 길이가 상당히 많이 길어졌어요. 자, 이렇게 조립을 하고 나면 이제 다리만 끼우면 됩니다. 다리 끼우는 방식은요, 요 레버를 돌려놓은 거 있죠? 얘를 밑에 대고 얘를 위로 넣고 힘으로 누르면서 약간 몸무게로 누르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게 잘 안 돼요. 빡빡하거든. 이거 제가 추천해가지고 사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처음에 이게 어떻게 힘으로 이게 돼요? 하고 물어보는데 원래 처음에 좀 빡빡해요. 이거 얘를 벌리면서 텐션을 잡아주는 거라서. 그래서 이걸 힘으로 누르면 잘 안 되고요. 몸무게로 눌러야 돼요. 이렇게. 초반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처음에 저도 지금 부들부들 하잖아요. 근데 몇 번 쓰다 보면 이게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텐션이 늘어났냐?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사용을 할 때. 우와. 80kg의 몸무게를 눌러서 팔 힘으로 안 돼요. 몸으로 눌러야 돼요.
우샤. 초반에는 빡빡합니다. 저도 3년이나 지나서 기억이 안 날 뿐이지 빡빡했을 거예요. 3년 전에서. 힘 들어가요. 힘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초반에는. 자, 제일 마지막 거. 됐습니다. 자, 다 끝나고 나면 이 장력이 굉장히 많이 나요. 북소리가 나잖아요. 엄청난 장력이 먹습니다. 자, 설치는 네, 끝났고요. 안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설치를 해놨던 이 텐트가 뭐 담비 텐트라는 거거든요. 예, 여기 폭이 이게 2m 10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직사각형의 2m 10, 2m 10인데 얘가 2m 나오니까 거의 양쪽으로 딱 맞죠. 거의 딱 맞아요. 딱. 자, 한번 누워 볼게요. 이거지 이거. 거미. 피났어, 거미. 아, 진짜. 와. 일단 확실히 스킨이 진짜 짱짱해요. 얘를 쓰면서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겨울에는 이게 약간 냉기가 있잖아요. 야침을 깔아도 밑에서 냉기는 올라오니까 위에다가 좀 더 푹신하고 냉기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 위에다가 한 번 더 매트를 깔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카작 매트, 스페로의 카작 매트를 위에 올려놓고 사용을 하는데, 얘가 텐션이 진짜 좋아서 보통 우리가 야침에 누우면 허리가 푹 꺼지잖아요. 얘는 그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 제가 이거 말고 와일드 코트를 3년 정도 쓰면서 텐트, 아니 코트 위에서도 이렇게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그럼 중간에 계속 이렇게 하중을 받으니까 여기가 꺼질 거잖아요. 그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다른 코트를 썼을 때는, 야침을 썼을 때는 그런 증상들이 있었단 말이죠. 일단은 텐션은 제가 처음 쓰는 거잖아요. 2m 짜리는. 근데 이게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바로 앞 모델을 3년 동안 잘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썼던 모델이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쓰면 쓸수록 손에 익어서 더 부드럽게 결합이 잘 되는데, 걔가 뭐 텐션이 죽어서 부드럽게 결합됐네, 그게 아니에요. 그냥 기계 이 부분들이 좀 부드러워져요. 쓰다 보면 오늘은 되게 텐션이 좀 심하게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막 몸으로 눌러야 되고, 그게 좀 쓰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3년 동안 썼던 거를 리뷰를 할 때 힘들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했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를 하기 힘들다시는 댓글을 보면 왜 힘들었지? 그게 이제 까먹은 거죠, 제가. 원래는 이랬던 거를 까먹었던 거예요. 근데 새 제품을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확실히 다리를 이제 폴에 끼워가지고 결합시킬 때 이제 몸무게를 눌러가지고 결합을 해야 된다. 그래야 좀 잘 되는구나 하는 게 이제 기억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한번 누워봤잖아요. 이 누웠을 때 제가 진짜 만족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누워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를 이게 180짜리를 제가 원래 썼을 때는 이렇게 눕잖아요. 이렇게 누워요. 그러면 뭐 폭은 상관없어요. 제가 이렇게 잘 안 자고 이렇게 자거든요. 근데 팔이 안 삐져나가요. 뭐 이렇게 하고 자진 않으니까 이 상태에서 팔이 삐져나가지 않습니다. 하고 이 폴이 어깨에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몸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제가 덩치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머리 부분에 공간이 이만큼 남잖아요. 이게 뭐가 좋으냐면, 제가 잘 때 차렷 자세로 안 자고 이렇게 좀 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팔이 안 떨어져요. 위로.
그리고 머리 위에 공간이 있으니까 베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리고 밑에 다리로도 공간이 많거든요. 다리가 이렇게 안 잔다 그랬죠. 이렇게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야침 밖으로 일단 안 나가요. 이렇게 누웠습니다. 이렇게 자는 거죠. 이렇게 잘 때 제가 지금 일부러 뒤척거리는 거 보여드렸는데, 사람이 잘 때 뒤척거리는 거는 불편하니까 뒤척거리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밑에 있는 모델 와이드 코트는 그래서 발끝이랑 머리끝이 아슬아슬했어요. 190인데 그 10cm가 위아래로 뭐 5cm씩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써보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심지어는 요 코트 바로 밑에다가 여기 높이가 이게 30cm란 말이에요. 사람이 떨어졌을 때도 다치지 않는 딱 30cm 정도 높이인데, 거기다가 제가 다른 체어 같은 거 있죠. 그 체어나 아니면 뭐 바베큐 체어 같은 거 있죠. 그게 높이가 한 30 정도, 25, 30 나오거든요. 그거를 밑에다가 대놓고 잤었어요. 다리가 떨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근데 얘는 일단 그게 없어요. 10cm를 더 늘리면,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죠. 폴을 10cm 더 늘리고 스킨 더 10cm 늘리면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이게 구조가 다리가 하나 더 들어가는 구조가 돼버렸네요. 사실 이게 4개만 있으면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 10cm 길어진 게 아마 최적의 무게의 균형,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최적으로 맞춰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최적으로 맞춰 놓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생겼냐면, 원래 이게 폴이 다리가 4개만 들어갔을 때는 중간 부분에 받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 부분에 앉으면 약간 꺼지는 느낌이 났어요. 왜? 몸이 이렇게 펼쳐져서 80kg를 받는 게 아니라, 제 몸무게 80이니까 80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80을 받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스킨에 힘이 모이니까 더 무게가 많이 실리니까 많이 쳐졌거든요. 근데 얘는 이 중간 부분에도 다리가 들어가잖아요. 정중앙에, 총 5개니까 정중앙에 다리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앉았을 때, 그리고 이 사이사이, 다리와 다리 사이사이의 간격도 더 좁아요. 와이드 코트를 썼을 때보다. 그러니까 힘을 더 잘 받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리가 많다는 거는 이 위에 혼자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2명 정도가 앉아 있을 때도 이게 끼우뚱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 코트를 썼을 때 로안이가 이 위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것도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보통 코트를 앉으면요, 이 다리가 보통 이런 다리잖아요. 얘는 수직 로봇 다리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우뚱 하지 않아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가벼워서 들릴 것 같잖아요. 안 들렸어요. 들려서 이게 제 몸이 위험했던 적이 한 번도 없고, 여기서 로안이가 일어나다가 뭐 기우뚱해가지고 다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운트 리버라는 회사가 뭐 뱀부 테이블 이런 것도 생산을 하고 의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캠핑 용품들 중에서 이렇게 퍼니처류를 많이 만드는 회사기는 한데, 사실 제 머릿속에 각인돼 있는 이 마운트 리버라는 회사의 이미지는요, 여기는 그냥 무조건 불량 야침 1등 회사, 약간 이렇게 제 머릿속에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 더 좋은, 더 비싼 뭐 티코트라든지 뭐 이런 헬리녹스의 코트들 이런 거 쓰시는 분들, 그리고 좀 더 저렴한 뭐 네이처 하이크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아주 만족하고 잘 쓰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저도 네이처 하이크 써봤어요. 써보고 그 다음에 아예 펼쳐서 쓰는 콜맨 거 있죠. 굉장히 육중한 녀석, 그런 것들도 다 써봤는데 튼튼하고 안정적이고 스킨도 잘 안 처진다라는 것도 각각의 장점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는 차를, 경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이 코트 자체가 너무 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티코트도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 티코트가 거의 조그만한 가방 하나? 우리 백팩이 있죠? 그거 하나 분량 정도는 자리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패스를 냈고, 저는 무조건 이게 길고 작게 패킹된 형태를 좀 선호를 해요. 뭔가 어딘가에 공간이 남으면 쑤셔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다니던 와일드 코트도 차 뒤에다 트렁크에다가 짐들을 막 박스를 쌌잖아요. 그러면 좌우에 빈틈들에 얘를 끼워 넣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얘도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기존 거하고 약간 더 길어진 느낌이랄까? 그래서 뭐 원래 거 가져다니는 자리에다가 쑤셔 넣고 다니면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패킹할 때. 그래서 얘는 경량인데 무게 중심이 굉장히 잘 맞고
3년이나 썼는데 이 코트의 스킨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로봇발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조립할 때 너무 쉽다. 너무 쉽다의 기준은 그거예요. 보통 우리가 완전히 이제 로우로 쓸 수 있는 야전 침대를 보면 다리를 다시 꼽잖아요. 이 다리가 굉장히 많이 꼽히죠. 이거를 꼽았다 뺐다 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조차 싫은 거예요. 빨리빨리 치고 싶은데. 근데 얘는 아예 다리가 다 결합되어 있는 상태고 이 폴에 띄우기만 되는 거고, 뭐 정리할 때도 그냥 탁 접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리도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제 구독자라든지 제 주변의 지인들이 야전 침대 뭐 사야 돼? 맨날 좌식하던 사람들이 야전 침대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추천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뭐 좀 저렴한 뭐 중국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도 괜찮기는 한데, 사실 야전 침대는 한 번 사면 자기 몸에 안 맞으면 또 바꿔야 돼요. 그거를 참으면서 잘 수가 없어요. 계속 자다가 뒤척이다가 불편해서 이게 깨고, 캠핑 와가지고 술을 맨날 떡이 되도록 마시고 잠을 청할 수는 없잖아요. 멀쩡한 정신에서 잠을 잘 거잖아요. 그러면 자다가 자꾸 깨요. 잠자리가 불편하면. 그럼 결국은 야침 못 쓰고 바닥 생활로 다시 내려가고 하는데, 우리가 야침을 쓰는 이유는 이 바닥이 뭔가 고르지 않는 노지에서 쓰거나, 뭐 어떤 캠핑장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이 있는 쉘터나 텐트가 아니라 그냥 바닥이 없는 상태의 어떤 돔 쉘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 보면 이게 편하니까 그냥 침대잖아요, 그죠? 얘가 편해서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바닥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비가 엄청 오는 날 이렇게 데크에다가 좌식으로 이렇게 밑에다가 이불 깔고 막 생활을 하시면 밑에서 이 습기가 먹고 침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잘 때 완전히 물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 텐트가 물을 먹어서 밑으로 물기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내가 자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코트를 선호해요. 제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쉘터들은 바닥이 있어요, 옵션으로. 근데 저는 귀찮아서 바닥을 잘 설치를 안 하거든요. 일을 하나라도 줄이자 싶어서. 그러면 무조건 저는 이제 코트 텐트를 사용하죠. 바닥에다가 바로 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코트 텐트를 저는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코트 텐트를 사셔라. 근데 이왕 살 것 같으면 그냥 얘만큼은 한 방에 가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 추천을 받고 코트 이 마운트 리버에 얘 출시하기 전에 와이드 코트를 구매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많이 샀으니까. 일단은 저는 얘가 확보가 됐으니까 협찬을, 물론 제품 협찬을 받아서 무료로 생긴 거지만, 워낙 제가 이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미 한번 사서 더 이상 살 필요는 없지만 제가 기존 제품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기존 제품을 쟤는 없애지 않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제가 야침이 하나 더 필요하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와이드 코트가 길이가 190짜리 그 와이드 코트를 하나 더 살까 생각했었습니다. 이유는 와이드 코트를 2개를 깔고요, 그 위에다가 더블 매트리스를, 자축 매트를 깔고 노안이하고 그 위에서 자려고 했었거든요. 바닥이 뭔가 이렇게 파쇄석 돼 있고 하는 데는 좀 불편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항상 아이하고 같이 오면 이 바닥을 뭔 깔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었단 말이죠. 그래서 야침에서 좀 더 크면, 굴러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야침을 써야지, 야침을 써야 되는데, 또 이렇게 야침을 쓰면 서로 분리돼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좀 불안해 하거든요, 잘 때는. 아직까지 초등학생이니까. 그래서 둘이 나란히 붙여서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제 집에는 큰 더블 자축 매트가 스페로게 있으니까 그거를 2개를 올려버리면 되거든요. 야침 2개를 깔고. 어차피 얘는 높이도 30이고 원래 가지고 있던 마운트 리버 와이드 코트도 높이가 3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평이 딱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2명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마운트 리버 측에다가 이게 신제품이 나오자마자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 3년 동안 굉장히 잘 쓰고 있고, 그동안에 주변 지인들한테 이거 좋다고 홍보도 되게 많이 해드렸는데, 이거 새로 나왔으니까 제품 협찬 좀 해드리면 안 될까요? 하고 물어봤는데, 거기서 굉장히 흔쾌히 요청에 응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더 고가의 야전 침대가 있고 그게 더 좋다,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더 좋은 걸 추천을 해야지 왜 한 제품만 써보고 추천을 하느냐 라고 댓글을 달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마운트 리버 빠입니다.
이거 이상의 경량 야전 침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캠핑용품을 가져다니는 어떤 테트리스를 하거나 집에 보관하거나 했을 때 특성상 나는 이 박스떼기로 생긴 어떤 가방 형태의 텐트도 좋은 건 아는데 정말 짱짱하고 좋고 뭐 이 내하중도 굉장히 높고 다 아는데 일단은 저한테는 너무 비쌌고, 두 번째는 너무 부피가 커서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구매하기도 좀 힘들었어요. 돈 있어도 못 사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근데 얘는 캠핑용품점에 굉장히 많이 납품이 돼 있어요. 뭐 중저가 캠핑용품점이라든지 어지간한 캠핑용품점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매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3년 동안 이 마운트리버라는 회사가 온라인에서도 팔고 직접적으로 팔잖아요, 그죠? 스마트 스토어 다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팔고 다른 판매업체에 납품도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에도 납품을 하면서 뭘 하나를 좀 유심하게 봤냐 그러면 가격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소매로 온라인에 파는 가격하고 캠핑용품점에서 파는 가격이랑 캠핑용품점 말고 온라인에서 받아서 파는 분들이 있잖아요. 모두 가격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동시에 다 오르고 떨어뜨리면 동시에 다 떨어뜨리는데 얘는 되게 웃긴 게 가격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동결이에요, 동결.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샀는데 나 야전 침대가 이제 필요 없다, 캠핑을 접었다, 아니면 다른 야전 침대를 사고 싶다 했을 때 이거를 막 가격을 본사나 아니면 판매하는 측에서 가격이 이제 유지가 안 돼갖고 막 출렁출렁거리잖아요. 그럼 얘를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7만원에 샀다 치면, 이게 17만원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얘를 만약에 한 17만원에 샀다 치면 내가 산 가격이 있으니까 좀 쓰다가 팔 때 뭐 한 15만원, 뭐 한 12만원 이렇게 팔 거잖아요. 근데 판매하는 가격 자체가 신상품이 확 떨어져 있으면 내가 몇 분밖에 쓰지 않았는데 내가 팔고자 하는 가격도 더 내려가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거를 가격 방어라고 하죠. 이 가격 방어 정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게 아마 본사에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본사가 신경 안 쓰고 이제 납품 회사, 뭐 납품을 받는 쪽이 주거 납자까지든 어떻게든 신경 안 쓰고 우리는 지금 현금이 안 도니까 빨리 팔아치워 가지고 현금 확보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제조를 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 힘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캠핑용품점에서 사장님들한테 간혹 들어요. 어떤 브랜드인지는 말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브랜드인지. 그래서 캠핑용품 사장님이 죽을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격 30% DC하고 인터넷으로 막 풀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이 가격을 낮춘 것만큼 다시 뭐 마진을 조정해 준다든지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캠핑용품점 사장님들이 그 제품을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그 손해를 다 안아야 되는 거니까.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이거를 평생 죽을 때까지 사용할 것도 아닌데 중간에 팔고 싶으면 언제든지 팔아야 되는데 이 가격 방어가 안 되고 있으면 이거를 뭐 몇 번 안 쓰고 가격 떨어지기 전에 잽싸게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가격이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 제품 말고 바로 앞에 제가 쓰던 와이드 코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캠핑용품점을 자주 가고 인터넷도 자주 뒤져보니까, 그리고 누가 추천을 받았을 때 링크를 이렇게 딱 카피해서 보내주잖아요. 그거 할 때 가격을 보거든요. 근데 누가 팔아도 그 가격에 팔고 있어요. 똑같은 가격에. 저는 이런 점이 이 마운트리버라는 회사에 대한 어떤 믿음, 확신,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품을 3년 동안 쓰면서 고장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실수를 안 한 것도 있겠죠. 근데 고장이 안 나요. 뭐 볼트가 빠지거나 이런 것도 없어. 그냥 고장이 안 나요. 발 있죠, 발. 이 발이 파쇄석에 닿이고 노지에 가서 땅에다가 발에 닿이니까 닳는 거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쓰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AS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AS를 받으려고 쳤다면 AS 잘 해주면 그것도 좋은 건데 일단 AS를 받을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AS 받을 일이 없는 제품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보시는 게, 뭐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마운트 리버를 좋아하면 뭐 너 의자도 그거 사고 뭐 테이블도 그거 사고 다 마운트 리버 사지 왜 다 다른 거 사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 이 머릿속에 각인된 거는 제가 3년이나 써봤으니까 마운트 리버는 저한테는 야침 회사예요. 저한테는 이 고정적인 거예요. 이거 그래서 뭐 다른 제품들도 더 디자인이 좋고, 뭐 마운트 리버 제품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더 좋은 제품들, 더 디자인이 뛰어난 제품들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품들을 사는 거죠. 그럼 또 저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테이블은 이 회사, 그 회사에서 이것저것 다 만들거든요. 근데 테이블은 이 회사, 뭐 이런 게 저한테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다루는 제조하는 제품들 중에 이거는 확실히 믿을 수 있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캠핑용품 이것저것 사보기 시작하면 아, 이거는 진짜 여기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 라는 게. 근데 이 회사에서 샀던 다른 제품들은 그냥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제가 이 마운트 리버에서 나오는 다른 제품들을 써보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이 조금 웃기기는 한데, 그냥 전시되어 있는 것들 만져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내 취향이 아니었을 뿐이에요. 내 취향 아니야. 근데 이 코트는 제 취향이에요. 물론 이거를 제가 제 돈을 주고 만약에 구매를 했다 치면 저는 스킨을 이건 안 샀을 거예요. 이렇게 좀 얼룩덜룩한 스킨 말고 그냥 단색 톤, 뭐 블랙이라든지. 원래 제가 쓰고 있던 게 탄 색깔이었으니까 그때 탄색을 샀던 이유가 블랙이 없어서 탄 색깔을 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2m짜리의 새로운 이 마운트 리버의 코트를 샀다고 치면 저는 블랙을 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까마면 너무 칙칙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블랙에서 벗어나지 않는 포인트를 주고 있는, 회색, 블랙 이렇게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얘는 이런 카모플라주 무늬가 은근히 또 잘 어울린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무료로 공짜로 제품 협찬을 받았으니까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마운트 리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대표님한테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잘 사용을 할 거고요. 앞으로 제 영상에서 야침이 등장하면 계속 이 야침이 나올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이제 저는 뭐 아들하고 같이 캠핑을 나오지 않는 한 가지고 나올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되팔이를 한다? 그럴 생각도 추워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계속 가지고 가는 장비가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걱정이 딱 하나 있는 게, 제가 저번에 190에서도 폭이 너무 커가지고 코트 텐트 네이처 하이크 거 있었잖아요. 그게 폭이 너무 넓어서 완벽하게 결합이 안 됐는데 얘는 이제 길이까지 더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한번 노지에 가서 캠핑을 하면서 코트 텐트를 위에다가 한번 이제 결합을 해볼 거거든요. 이제 그때는 정말 스트링으로 칭칭 동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여기까지는 언박싱 그리고 설치까지 한번 해봤던 영상이고요. 뭐 내일 아침에 뭐 이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뭐 허리가 아프니 뭐 어땠더라,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비슷한 제품을 3년이나 써봤기 때문에 한 번도 그걸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한 번은 잡아야지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거는 제가 한 번 써보고 내일 아침에 총평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좀 눅눅했었거든요. 습기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좀 뽀송해졌어요. 잘 때 약간 눅눅하고 추운 느낌이라 그럴까? 좀 그랬어. 어저께 마운트 리버에 새로 나온 코트에서 한번 잠을 잡았잖아요. 진짜 잘 잤어요. 진짜. 제가 야침에서 자면 그래도 조금은 뒤척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는 진짜 잘 잤어요. 그래서 자면서도 이게 팔을 위로 올리기도 하고 막 옆으로 돌아 눕기도 하고 이렇게 자잖아요. 근데 진짜 최근에 캠핑장에서 잔 거 중에서, 코트 위에서 잔 거 중에서 제일 잘 잔 느낌. 이게 진짜 뻥 아니에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와, 이거를 진짜 잘 만들었다. 덩치가 좀 큰 사람들은, 키가 좀 있는 사람 180 넘어가면 한 175부터는 고민하지 말고 190cm짜리 말고 2m짜리 사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마운트 리버는 일단은 뭐 단점 말해라, 단점을 얘기해보세요, 할 말이 전 없어요. 처음에 초기 설치지 좀 뻑뻑하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힘을 기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쓰다 보면 부드러워져요. 초반에 약간 다리 조립할 때, 다리를 조립이 아니고 펼치는 거죠. 펼치하고 그 코트 홀에 끼울 때 약간 뻑뻑함은 있습니다. 이건 새 제품의 특징이고요.
겨울이 아니니까 밑에 카작 매트 안 깔고 잤는데 코트 자체가 텐션이 워낙 좋아가지고 사실 깔 필요가 없었어요. 자, 이제 코트 접으려고 밖에 꺼내놨습니다. 텐트도 이제 다 철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어젯밤 동안 자면서 이 코트에 대한 만족도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무조건 이거 사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가격대가 얼마인지 뭐 밑에 정보란에다가 제가 링크를 달아놨지만 궁금하실 거잖아요. 영상에서 가볍게 말씀드리면 얘가 지금 18만 9천 원에 출시됐어요. 18만 9천 원. 자, 그러면 기존의 와이드 코트, 얘 이름은 와이드보다 더 길어졌잖아요. 자, 와이드는 폭이 넓으니까 와이드라는 말을 썼고요. 얘는 와이드보다 폭이 더 넓어진 건 아니지만 같은 다리를 쓰거든요. 더 길어졌죠. 그래서 얘는 그랜드 코트라는 이름을 씁니다. 마운트 리버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코트들 중에서 가장 넓고 가장 긴 그랜드 코트 소개드리고 있고요. 텐션감도 진짜 좋고 넓이도 널찍하고 뭐 굳이 의자가 필요 없는 그런 세팅을 할 때는 얘를 의자 대용으로도 써도 텐션이 안 죽으니까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이가 와이드 코트하고 클립 코트가 17만 5천 원이거든요. 근데 얘는 18만 9천 원이잖아요. 가격 차이가 조금 나요. 조금 14,000원 차이가 나잖아요. 스킨이 10cm 길어졌어요. 그리고 다리가 하나 더 추가가 돼요. 아주 나는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을 했다고 봐요. 뭐 다른 브랜드가 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는데 약간의 기능 개선 좀 더 크게 만들고 컬러 바꾸고 패턴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팡팡 뻥튀기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가격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이만 더 길어졌는데 다리를 4개만 썼는데 가격을 14,000원 올려서 판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얘는 다리도 어쨌든 하나가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값 추가됐다, 그게 한 10,000원 정도고, 그 다음에 10cm 정도 스킨이 더 넓어졌다, 요거를 한 4,000원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까지 야전 침대를 사지 않았는데 요 마운트 리버 제품의 야침을 혹시나 보고 계셨다고 하면, 저는 와이드 코트보다는, 그러니까 클립 코트보다는 와이드 코트보다는 그랜드 코트를 사기를 추천드리는 거고, 클립 코트하고 와이드 코트는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왕 살 거 넓은 거 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와이드 코트하고 그랜드 코트를 비교하자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키가 뭐 여성분들 160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작으신 분들도 어쨌든 이게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버겁거나 무겁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똑같아요. 밑에 있는 거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한 14,000원 더 주고 좀 큰 버전을 사는 게 두루두루 좋지 않을까. 본인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으니까 좀 두루두루 쓰기 편하게 가장 큰 버전을 사는 걸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뭐 컬러는 사람들마다 약간의 개성 차이 이런 게 있는 반면에, 또 이 코트를 그대로 쓰지도 않고 위에다가 코트 위에 뭐 까는 것들, 블랭킷이라든지 이런 것들 깔고 쓰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요 패턴 자체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사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요, 제 파파스 캠핑이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야전 침대 경량 코트 마운트 리버, 저는 진짜 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제품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는 홍보를 하는 거고, 평소 때도 저는 내 돈 내산한 것도 홍보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주변에서 물어보면 다 이거 사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버전 정말로 다음번에는 이제 와이드 코트 사지 마라, 14,000원 더 내가지고 그랜드 코트 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다닐 거란 말이죠. 저는 그만큼 제품에 대한 신뢰도, 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굉장히 저는 높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아직까지
야전 침대 써보지 않으신 분들, 입문을 할 분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게 불편해서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 빨리 마운트 리버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제 정리 좀 할게요. 자, 풀대는요, 역순입니다. 자, 역순. 요거 레바 돌려서 그냥 뜯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뽑는 게 아니고 옆으로 돌리는 게 좀 더 편해요. 자, 이거를 마찬가지로 몸으로 꾹 눌러서 돌립니다. 살짝만 누르면 돼요. 자, 어제보다는 힘이 덜 들어가요. 한번 썼다고 약간 텐션이 풀렸어요. 자, 눌러서 돌리고, 여기도 눌러서, 끝에는 텐션이 안 풀렸네. 눌러서, 돌립니다. 자, 다 돌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꺾는 거예요. 꺾어. 이렇게 훨씬 더 편해요. 꺾어. 다 나왔죠? 다리는 나중에 정리를 하고 얘부터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정리할 때는 이런 모양으로 발 사이에 서로 이렇게 물리듯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리 끝. 사이즈도 왕 차이가 5cm까지는 안 나는 것 같고 약간 더 긴 느낌입니다.